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구글 애드로 돈을 버느냐 혹은 상품을 판매하는 글을 쓰느냐, 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트래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트래픽이 없으면 뭔 짓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없는데 블로그로 트래픽을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누구보다 고퀄리티의 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이 고퀄리티의 글을 시작부터 끝까지 만들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글을 쓰려면 글을 쓰는 과정이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쓴 글의 퀄리티랑 정리를 해놓고 쓴 글의 퀄리티가 정말 천지 차이예요. 저 같은 경우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 요소들을 채워 나가면 이걸 다 채웠을 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좋은 글이 뚝딱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 템플릿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앱은 스크린탈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쓰는 마인드맵 앱이고 이걸 쓰고 블로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능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이따가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블로그 글 쓰는 과정 제일 첫 번째는 당연히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서치 볼륨이 많은 인기 있는 키워드에서 여러분의 블로그 랭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트래픽도 많이 방문하겠죠. 우선은 이 키워드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블로그 색깔에 맞는 키워드면 다 오케이입니다. 비슷한 키워드들로 글을 최대한 많이 써봐야 그래서 전문성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물론 쓰기만 하면 트래픽이 터지는 황금 키워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는 블로그 키워드 이해도라든지 또 엄청 많은 리서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고 설령 황금 키워드를 찾는다 한들 글을 많이 안 써봤으면 해당 키워드를 써먹을 스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전 영상들에서 블로그에 꼭 필요한 몇 가지 유형들의 글을 말씀드렸는데 최대한 많이 글을 써보고 바꿔보고 이 글 쓰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키워드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블로그 주제를 모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유망한 블로그 주제로 키워드를 찾아볼게요. 저는 가전제품, 청소기 이쪽 카테고리가 블로그로 쓰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내나 해외나 할 거 없이 이 와이프분들이 집을 깨끗하게 다루시는 걸 좋아하고 그분들의 물건을 사는 바잉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 블로그가 자리를 잡으면 진짜 꾸준한 매출, 꾸준한 커미션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모든 가전제품, 모든 청소기를 다루는 블로그를 하느냐? 아니죠. 그러면 평생 가도 1등 못합니다. 블로그 시작했으면 적어도 한 번은 상위 노출 1등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작은 키워드, 세부적인 카테고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블로그는 한방 로또가 아니라 도미노입니다. 꾸준한 트래픽과 전략적인 키워드 타겟팅이 블로그 성공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시작을 잘해야 합니다. 자, 저는 자동차 청소기라는 카테고리를 하고 싶은데 우선 이게 서치 볼륨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겠죠? 요거를 영어로 블로그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는 영어로 바꿔주면은 car vacuum 정도가 되겠네요. 검색을 해주도록 합시다. 미국에서만 한 달에 4만 건 정도 볼륨이 있고 글로벌적으로는 6만 건의 검색이 있습니다. 경쟁 밀도 1, 유사 키워드가 나오는데 유사 키워드에서 쓸만한 키워드들이 좀 보입니다. 괜찮네요. 한번 다른 것도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r vacuum이 아니고 car cleaning kit 또 검색을 해보면 경쟁 밀도는 조금 더 줄어들었고 좋습니다. 그리고 유사 키워드는 좀 검색량이 적은 게 많지만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저는 우선 car cleaning kit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 메인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복사를 해서 아까 정리해놓은 이 마인드맵 있죠? 여기 메인 키워드에 바로 car cleaning kit을 적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car cleaning kit을 적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적혔죠. 현재 이 템플릿을 보면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각각 순서마다 이렇게 카드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스크린탈에서도 카드라고 불리는 건데요. 쉽게 생각해서 이 각각 카드 하나하나가 포스트잇의 메모지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물론 직접 열어보면은 훨씬 크고 훨씬 길고 많은 것을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모든 카드들이 모이면 하나의 보드가 완성되는 겁니다. 보드 역시 여러분이 편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해당 보드 같은 경우는 블로그 글 쓰는 템플릿에 관한 보드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메인 키워드를 정했으면 이 키워드로 두 번째는 뭘 해야 하느냐? 이 해당 키워드로 이미 상위 랭킹하고 있는 다른 블로그를 찾아야 됩니다. 샘 러쉬를 쓰게 될 경우 이렇게 밑에 바로 이런 정보가 나오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1번, 2번, 3번, 4번, 5번들이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웹사이트들입니다. 각 웹사이트마다 검색 트래픽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첫 번째, 두 번째 아마존이니까 안 하고요. 세 번째도 월마트니까 안 하고 네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아마존, 월마트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블로그가 아닙니다. 자, 각각 웹사이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봐도 어필리에이트 블로그죠. 이렇게 아마존으로 링크가 걸려 있고요. 제가 실전에서는 이런 비슷한 블로그들을 10개든 20개든 계속 찾습니다. 필요할 때까지 계속 찾는데
예시이기 때문에 3개만 단편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꿀팁이 이 블로그가 어필리에이트 블로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만약에 글의 내용 중에 이런 식으로 아마존이나 다른 물건 사는 상품이 걸려있는 링크가 있다, 이거는 100% 어필리에이트 블로그입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면은 커미션이 지급되는 방식이고요. 쉽게 말해서 이런 링크가 걸려있다, 무조건 블로그가 어필리에이트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쟁자를 찾았으면 뭘 하느냐, 우선 경쟁자가 누구인지를 템플릿에 적어주도록 합니다. 링크를 복사를 해주시고요. 아까 마인드맵으로 돌아와서 경쟁자 카드에 이 내용들을 넣어줄 겁니다. 첫 번째 경쟁자는 이 친구가 되겠고요. 두 번째 경쟁자는 이 블로그가 될 겁니다. 복사해서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쟁자는 바로 이 친구가 될 겁니다. 이 주소 역시 복사해서 한 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실전에서는 이 리스트를 많이 쓰시면 좋습니다. 내가 블로그 글을 쓸 때 레퍼런스 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각 블로그 글 있죠? 이 글을 쭉 복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글이 상당히 긴데 원래 챗GPT는 글이 길면은 분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새로운 기술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Advanced Data Analysis라는 분석인데, 이게 저희가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은 파일을 읽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한 이 긴 글을 이렇게 메모장을 켜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요거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한 이후에 이렇게 다시 챗GPT로 돌아와서 데이터 애널리시스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플러스 업로드 파일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으로 해당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로드를 한 다음에는 제가 프롬프트를 간략하게 적어서 분석을 요청한 모습인데, 챗GPT가 이 글을 쭉 읽어주고 이 글의 타이틀은 어떤지, 인트로덕션은 어떻게 썼는지, 글의 플로우는 어떤지 모든 거를 분석을 해줍니다. 이런 분석이 왜 필요하냐, 이 해당 글들이 상위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글 안에 내용이 좋고 그 스트럭처가 잘 짜여있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된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레퍼런스를 최대한 많이 찾아서 각각을 챗GPT에 부탁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작업을 2번 더 반복할 겁니다. 바로 이 글이랑 이 글 역시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영어로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좀 어렵잖아요. 챗GPT에게 한글로 바꿔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한글로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조금 해석이 어색할 수는 있어도 저희가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분석이 된 내용을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한 내용은 다시 스크린탈로 돌아와서 이 경쟁자 내용을 들어가서 첫 번째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 내용은 첫 번째 경쟁자의 블로그 글에서 갖고 온 애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경쟁자 1에는 이 경쟁자 내용을 보면 되고, 경쟁자 2에는 2의 내용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경쟁자 내용이 지금은 블로그 글 하나만 가지고 썼지만 이 밑에다가 두 번째, 세 번째 글, 네 번째 글 등등 여러분이 내용을 쭉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 내용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글을 쓸 때 뼈대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저희 마인드맵에 빈칸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이 빈칸들이 뭐냐, 바로 저희가 어필리에이트 할 제품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제품들의 솔루션은 뭐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쓰는 겁니다. 자, 상위 노출 1번인 글로 돌아가 볼까요? 1번의 글 같은 경우는 이 Rentless Drive Car Wash Kit을 제일 먼저 팔고 있는데, 프로즈가 있고 컨즈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인데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역시나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애널라이즈 하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걸 그대로 카피를 해서 챗 GPT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교적 전체 글에 비하면 제품 하나하나 짧으니까 바로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챗 GPT로 돌아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각 청소기의 솔루션과 있는 문제점과 그에 해당하는 솔루션이 뭔지 알려줘 하고, 방금 복사한 부분을 붙여넣기 하면은 챗GPT가 분석을 쭉 해주겠죠.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Rentless Drive Car Wash Kit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솔루션들은 이런 게 있고, 구성 요소 역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널라이즈가 끝나면 요거 역시 다시 스크린텔로 돌아가서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자, 추천 제품 첫 번째는 Rentless Drive Car Wash Kit이었고, 요 링크가 바로 해당 아마존 링크입니다. 물론 저희는 나중에 요거를 다른 링크로 바꿀 건데, 바로 저희 어필리에이트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걸로 다시 바꿀 건데, 지금은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1번 제품이잖아요. 1번 제품 솔루션, 문제점 이렇게 카드가 있는데, 이 솔루션을 복사를 해주고 여기 솔루션 카드에다가 넣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문제점 역시 복사를 해서 문제점 카드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이거를 볼 때 이 첫 번째 솔루션, 첫 번째 문제점이 이 Rentless Drive Car Wash에 대한 솔루션과 문제점이구나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하나가 이 카드들이 이 보드에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왼쪽에 카드를 브라우즈 했을 경우에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카드가 어떤 제품의 카드인지는 이 보드를 오기 전까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카드에다가 태그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Relentless Drive Car Wash라고 태그를 완성해 주면, 그러면은 여기에도 저희가 해당 태그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태그를 갔을 때 이 Relentless Drive Car Wash가 있죠? 이걸 보면은 이 카 워시에 대한 솔루션과 문제점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다시 저희 보드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추천 제품 2 솔루션과 문제점, 추천 제품 3 솔루션과 문제점 등등등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제품을 저희가 넣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웹사이트들에서 다른 제품을 또 찾으면 되겠죠. 클래식 워시 왁스 킷도 넣으셔도 되고, 바로 이런 16피스 빌더 킷도 넣으셔도 됩니다. 이런 제품들은 물론 사용을 해보신 제품 중에서 좋은 제품을 넣으면 가장 좋고요. 이렇게 직접 웹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리뷰를 보고, 리뷰가 좋은 제품은 웬만하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넣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샘플을 시켜봐서 이제 사용을 해보고 올리고 있는 중이고, 혹시나 이제 그런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리뷰에 조금 의존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품 2, 제품 3 모든 걸 썼다. 그리고 경쟁자 내용도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될지도 내가 감이 왔다. 그럼 뭘 하면 되느냐? 이제 글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글을 쓸 때는 이런 방식을 가장 즐겨 쓰는데요. 첫 번째는 인트로덕션을 씁니다. 바로 여기에는 여러분이 후킹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후킹이라는 거는 내 글을 읽는 사람이 글을 더 읽게 만들고 싶은 기술입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여기서는 감정선을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감정선이 프로덕트에 따라 다르지만 공포가 될 수도 있고요. 행복, 슬픔, 짜증, 화 등등 어떤 감정이든 극대화할 수 있다면 후킹으로서는 최고입니다. 그 이유는 메인 포인트 3개를 써야 되는데, 이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 바로 여기 있는 문제점들 있죠. 이 문제점 하나하나가 메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포인트 1에서는 문제점 중에 하나를 써주시고요. 그 문제점에 해당하는 솔루션이 바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런 스트럭처가 되겠죠. 문제점 지적을 해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을 보여주시고, 이 솔루션을 제품과 연결해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포인트를 다 썼으면은 마지막에는 콘클루전, 즉 인트로덕션, 메인 포인트 3개 혹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이거를 종합해서 이 결과에 써주시면은 블로그 글이 완성됩니다. 콘클루전에는 모든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정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글을 씁니다. 그리고 글이 완성이 됐으면 이 글마다 태그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자동차 청소기를 가지고 글을 쓴 거니까 이 해당 태그들을 달아주시면 나중에 글을 찾을 때 대단히 쉽겠죠. 달아주시고, 그러면 태그를 갔을 때 이 자동차 청소기 누르면 이런 글을 내가 썼었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가 제가 글을 쓰는 플로우고요. 이 블로그 글을 만드는 단계마다 여러분이 잊지 말고 메모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게 여러분의 자산이 되고 무기가 됩니다. 왜냐면 비슷한 내용의 글을 또 쓰게 될 경우에 다시 처음부터 리서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리서치한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바로 레퍼런스 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생기는 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 스트럭처가 없이 글을 막 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글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분명히 효율이 훨씬 더 많이 날 거라고 제가 장담드립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인드맵 앱은 스크린탈이라는 앱인데 아직은 얼리 액세스라서 이렇게 웨이리스트로 조인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 기능을 다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브 하셔서 쓰셔도 됩니다. 하나로 아마 지금 한 달에 보통 7,000원 꼴이거든요. 저는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가입하는 5,000명에게만 이 프라이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생각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당 웹사이트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